이게 문화다라는 분위기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가보고 싶어요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나믹 영도 2월 저희 새해에 찾아뵙습니다. 저희 신년을 맞아서 오늘은 두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영도 시민기자단을 좋은 글로, 좋은 내용으로 채워주고 계시는 두 분인데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신년이니까 현경크루님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신년이니까 소개하겠습니다. 영도 문화도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웹진을 좋아하는 전현경 크루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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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기자단에서 글 쓰고 있는 김성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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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다리 너머 영도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희정 그런 기자님. 네. 그리고 저는 다이나믹 영도와 다리 너머 영도를 담당하고 있는 PD 우동준입니다. 저의 역할도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런가요? 네, 이제 202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꽤나 빨리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기자님 분들이 다 많은 어려움 없이 글을 다 채워주셔가지고 그리고 저희 또 좋은 소식도 있어요. 네.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1000명이 넘었습니다. 구독자. 예스! 구독자 1000명이 넘었습니다. 저의 목표였어요. 맞아요. 네, 구독자 1000명 찍는 것이 엄청난. 제가 담당을 하면서 꼭 달성하고 싶었던 첫 번째 목표였는데 달성을 했습니다. 예. 네. 아, 이 모든 건 다 현경크루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전혀요. 네. 1000명 중에 그 정말 많은 부분을 동준쌤이 노력해 주셨고 1500명이 이제 목표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꿈은 이루어진다. 별표 1500명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자 소개 조금씩 해주셨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은 이름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웹진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선 어떤 글들을 주로 쓰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가장 워낙 많은 글이 있다 보니까 쓰셨던 글 중에 내가 썼던 글이 좀 참 잘 썼다.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질문이 달라졌네요. 내가 썼던 글이지만 이 글은 참 마음에 든다 하는 글 어떤 기사였는지 기사를 통해서 자기소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윤쌤 어떤 기사가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요? 저는 그 카톡으로 받았던 질문 그대로 답을 할게요. 제 해주시네요. 인상 깊었던 제 기억에 남는 기사는 똑똑똑 예술가라는 사업을 영도문화도시센터에서 했었고 그거에 대한 공유회가를 했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기사였어요. 보통 소외된 이웃들의 이야기들을 직접 보거나 들으면 좀 마음이 아리거나 좀 슬퍼서 좀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저는 있었는데 그분들이 예술을 통해서 본인들의 삶을 드러내니까 그분들의 삶을 좀 더 부담스럽지 않게 또 알아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도 문화도시에서 한 그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이웃들과의 연계가 좀 그 사업 자체가 인상이 깊었고 그 글을 쓰면서 문화예술의 매력을 좀 더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2월호의 글도 꽤나 재밌었어요. 이제 저희가 재밌으셨다니 네, 함께 다행입니다. 영상과 함께 배포가 될 텐데 2월 글도 잠깐만 소개해 주시죠. 2월 글에서는 저만 알고 있는 비밀 아지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영도에 되게 작은 해변이 있는데 그 언덕을 넘고 골목길을 지나서 가야만 발견할 수 있는 그 작은 해안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안가에 찾아가는 길 그리고 그 해안가를 제가 어떤 마음으로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사진과 함께 첨부해서 어떤 곳인지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고 너무 가보고 싶어요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진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아내와 함께 가보고 싶어가지고 차에서 몰래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그날
저희 그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안에도 네. 혼나서 네. 정신이 이렇게 혼미해져가지고 까먹었어요. 네. 네, 언젠가는 제가 꼭 물어보고 아내와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여기를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어요, 정윤 쌤? 제가 한국해양대학교를 나왔는데 네. 거기 근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이나 이런 게 있으면 네. 혼자 막 걸어요. 어딘지 모르는 곳까지 그냥 걷는데 걷다가 보니 주택이 많은 곳에 도착했고 그 골목들이 이뻐서 걷다가 보니까 어떤 오르막길이 있었고 그 오르막길에 딱 도달하니까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해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발견했던 것 같아요. 힌트는 해양대학교 근처네요. 해양대학교 근처. 네, 더 근처는 그 순직선원 위령탑이라는 탑이 있는데 그 네.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가까워요. 도착하면 뭔가 보물이 있을 것 같은데. 쪽지 같은 거. 이렇게. 쪽지 같은 거. 바닥에 미역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정쌤은 어떤 글이 가장 나의 베스트인지. 네. 아, 베스트요. 워낙 베스트인 글이 많아가지고. 아,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저번 달에 적었던 실패해도 괜찮아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글이기도 하고 조금 애정이 좀 들어갔던 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도시 이제 브랜딩 관련된 그 주제로 요 기사를 쓰게 됐는데 어떤 것들이 약간 브랜딩에 맞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때까지 문화도시 사업을 했으면은 실패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이런 사례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나누는 것도 뭔가 브랜딩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기사를 쓰게 됐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항상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성공해야 돼, 잘해야 돼, 실패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되거나 자기한테 스스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패해도 괜찮다고 조금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적었던 이 기사가 저한테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이번 영상에 나가는 주제가 문화 공간입니다. 2월 주제는 어떤 건지 더 함께 좀 소개해 주시죠. 아, 네, 2월 주제는 제가 문화공간이라는 그 주제를 듣고 나서 이 영도에 있는 문화공간 하면 콘서트 하우스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영도시 잡지를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갔던 그 공간이 너무 이게 문화다라는 분위기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공간에서 선생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문화공간을 소개하고 이제 연결 공간을 소개하고 이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적으려고 합니다. 네, 문화 공간을 주제로 잡고 생각보다 기자다분들이 각자 이용하는 공간이 다 다른 게 재밌더라고요. 네, 각자가 자기 취향과 주제가 다 다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의 아지트를 찾아가서 자연을 보는 환경을 보는 문화 공간을 설정하신 분도 계시고 선생님처럼 콘서트 하우스나 어떤 장르 위주의 예술 공간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그 문득 문화도시의 중심에 계시는 현경 크루의 문화 공간 나의 문화 공간은 어디일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저의 문화 공간? 네, 영도에서 주로 찾아가는 이것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좋아하는 문화 공간은 저희 집 옥탑방. 오. 저만의 문화 공간. 날씨가 좋을 때 낚시 의자 하나 딱 펼쳐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그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그 영도 또 맥도날드 쪽이기 때문에 뭐 앞에 보이는 건 없어요. 시티뷰예요. 근데 그 아시죠? 쌈 마이웨이 같은 그 옥탑방 감성. 뭔가 내가 청춘이로서 되게 그 거친 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감상에 젖을 수 있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옥탑방 체험 30분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각자 애정하는 자기만의 문화 공간이 확실하게 있네요. 정준쌤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영도 안에서 찾자고 하면 부산대교 중간쯤이라 부산대교 중간. 네. 거기 부산대교 중간을 좀 가다 보면 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정말요? 네, 네. 지금은 잘 안 갔고 제가 이제 한참 고민 많았던 20대 초반 바야흐로 약 15년 전 바야흐로 그때쯤 술에 거나하게 취하여 그
그 부산대교 중간에 앉아서 새우깡을 보면서 한참 사색에 잠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험한 거 네. 아닌가요? 위험했죠. 안전지. 안전제일 위험했죠. 그때는 그 영도의 문화적 흐름이 많지 않을 때입니다. 2008년, 9년 이럴 때니까요. 정말 오래전이네요. 이제 거의 이제 산업이 좀 빠지고 사람도 빠지고 영도가 침체다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또 친가 쪽 영도에 있다 보니까 오고 가면서 예전에 활발했던 도시에 대한 어떤 향수도 있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고민도 많고 뭔가 도시가 성장하면 함께 희망을 가득 찰 텐데 내가 머무는 도시가 침체되어 간다는 느낌이 주는 약간의 절망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문화공간은 근데 지금은 워낙 문화공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영도하면 제가 좋아하는 카페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아지트라고 새로 가보고 싶은 공간도 있고 그래서 이번 호를 하면서 많은 공간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영도 문화공간에 대한 기사 한번 보시고 찾아가 보시고 내 공간으로 만드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2024년 이제 2월이고 남은 호 발행하는 호가 한 2호 정도 남았어요. 2호, 네. 공식적으로 4월까지 발행이 되는데 네. 두 분은 이제 남은 호를 어떤 주제로 채워 나가고 싶으실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3월 주제는 문화 다양성으로 정해져 있긴 한데 제일 마지막 호에 만약 내가 PD라면 만약 내가 크루라면 어떤 주제로 나의 마지막 글을 채우고 싶은지가 궁금해요. 성윤쌤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좀 드라마틱했으면 좋겠어서 만약에를 참 좋아해서 만약에 다시 영도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면 영도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떤 곳에 가고 어떤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영도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 라는 주제를 글을 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영도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처럼 영도에 살지 않지만 영도에서 오래 학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영도에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영도의 빛이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면 역시 인생이 그러하듯 마지막의 순간에 마지막 기억에 어떻게 남는지가 가장 영도가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 호라면 그런 주제로 글을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4월을 정해도 되겠네요. 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정쌤은 만약에 내가 PD다 하면 만약에 4월호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저는 좀 재밌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쩡파티처럼 이때까지 너무 이를 크게 벌리는 것 같기도 한데 책거리. 책거리 너무 오랜만에. 출연하신 그 다리 너머 영도에 그 글을 쓰셨던 분들 다 뭔가 코멘트 한 줄씩 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막 학기 말되면 롤링페이퍼 같은 거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 한 명에 대한 롤링페이퍼처럼 다리 너머 영도 잡지에 대한 웹진에 대한 롤링페이퍼 느낌처럼 이렇게 한 마디씩만 좀 적어주세요 해서 그거를 다 같이 모아서 다리 너머 영도의 처음과 끝을 조금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로로 해도 되겠다. 그 저희 다리남 영도가 다 시민기자단 분들이 채워나가는 콘텐츠다 보니까 그 마무리도 결국 함께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넓게 담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주제나 방식을 이제 오늘 얘기해 주셨던 걸 바탕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편하게 열린 마음으로 글 쓰실 수 있을지 제가 한번 방식을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혹시 현경 크루님은 2023년부터 시작한 다이너모 영도 네.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지 활용정정 또 용의 해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점 하나를 탁 찍으면 좋을지. 저는 그러니까 4월 이런 시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웹진을 정말 끝나는 그런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뭐가 좋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어떤 콘텐츠를 뭐 이렇게 하겠다라기보다는 웹진이 그래서 이 다음에 여기에 참여했던 시민 기자들, 그동안 글을 보내주셨던 뭐 전문가분들, 기고했던 영도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영도에서 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다음에 이 웹진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뭐 끝이 꼭 끝이 아니라 끝을 기점으로 영도는 또 어떻게, 웹진은 또 어떤 얘기를 담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구조를 잘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생겼고 네. 사랑하시는 분들도 생겼는데 이걸 메인으로 담당하고 업무로서 하시는 분들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죠. 웹진이 이제 진정하게. 구독료가 1,000명이 거의 넘는 상태니까 그러니까요. 네. 분명히 이제 또 읽고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그 정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걸 좀 자생적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을까를 조금 더 빨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2월 이제 거의 말 다 가고 있는데 저희가 4월이 되기 전에 조금의 힌트라도 발견을 해서 2024년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 흐름에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다음에 웹진이 우리가 없더라도 시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를 계속 고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웹진의 본질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기자분들의 글 그리고 정확한 마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전에 드렸던 질문들은 이제 좀 답변해 주신 것 같고 이제 좀 자유롭게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시민기자단 활동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앞서 저희 웹진 말고도. 그래서 시민기자라는 활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지를 특히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영도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도 계셨기도 하고 그리고 육아를 하시면서 또 다른 일을 하시면서 자기의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자 글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두 분은 청년이시기도 하시고 꾸준히 지역을 탐색하고 내 미션과 주제를 탐색하시는 분들이세요. 두 분에게 시민기자단 활동이 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었어요. 이런 활동이 도움이 되셨는지 혹은 새로운 주제를 찾는데 어떤 힌트나 새로운 계기가 되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해서 이 활동이 어떤 의미인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윤쌤. 네. 저는 일단 시민 기자를 이번에 처음 한 거였어가지고요. 시민 기자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라는 질문이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으른 사람이어서 어딜 잘 안 다녀요. 주말이면 쉬는 시간이면 거의 집안에 있고. 그런데 저를 세상의 면면을 보게끔 만들었던 활동인 것 같아요. 방구석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꺼내서 자기가 보지 못했던, 그래서 좁은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에 이런 것도 있어, 세상이 다 너의 생각과 같지는 않아, 이런 걸 좀 알게 해준 활동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사람도 잘 안 만나는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사람이 생각보다 아름다운 존재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시민기자단은 저를 바꾸게 해준 계기, 제가 좀 바뀌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감동적입니다. 네. 저희 참 기자단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다 좀 공통된 모습이 많았어요. 차분하시면서 네. 다른 분들의 주제나 의견을 좀 사려 깊게 들어주시는 맞아요. 모습들이 다 기본적으로 좀 네. 탑재가 돼 있는 네. 분들이셔가지고 네. 너무 저도 편하고 재밌었어요. 네. 성윤쌤 말씀하시는 것들이 저한테도 큰 의미가 됐는데 혹시나 저희가 하게 되면 시민기자분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정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작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년째인데 음. 다리너머 영도 기자단이
처음에는 제가 부산에서 제일 좋아하는 지역을 꼽으라면 영도였어요. 저도 너무 힘들 때 영도를 방문하기도 했었고, 영도에서 조금 야경을 보면서 힐링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 도시의 뭔가 재밌는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 주변에서는 영도를 굳이 방문하지는 않는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영도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다 하고 알려주면서 조금 영도를 많이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2년 동안 글을 쓰면서 저를 더 많이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글을 쓰려면 제 관점도 있어야 되고, 영도를 더 많이 들여다봐야 되고, 제 생각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관점이 있구나 라는 걸 좀 많이 정리를 하게 돼서 2년 동안 글을 쓰니까 제 자신을 조금 더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쓴다는 게 자신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요소가 되기도 하네요. 맞아요. 저는 이정쌤이 항상 글 쓰실 때 데이터에 근거해가지고 딱딱딱 해주시는 게 정말 인상 깊거든요. 저도 제가 그게 재밌을 줄 몰랐는데 이게 뭔가 글을 쓰다가 보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찾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또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저는 수학교육과를 나왔는데 네. 사실 임용을 치다가 포기를 했었거든요. 네. 다시 도전하려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고 데이터 찾는 것도 재밌어서 그러면은 너무 재밌으니까 한 번 더 도전을 해볼까 해서 올해부터 다시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정말 네. 정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웹진 제목이 달의 놈의 영도인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취재하고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것들이 다 다리를 이렇게 놓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의 나의 다리도 놓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 글을 통해서 봐줄 독자들과 다른 시민들한테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 일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글들을 볼 때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잔잔한 감동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한테 영도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고향이거든요. 태어난 본적지예요. 근데 선호하지 않는 본적지였습니다. 영도에서 태어난 사람들 영도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거의 고정값이었기 때문에 이 동네와 이 고향에 대한 감정이 그다지 썩 좋진 않았는데 내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곳을 이렇게 흥미로워하는 사람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저의 기억도 저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보여요. 네, 그리고 정말 궁금해서 가보고 싶은 공간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글을 쓰고 그걸 용기내서 배포한다라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활동을 특히나 보면서 저의 노력이 의미가 있다니까 좋네요, 현경쌤. 네. 저도 웹진이 미치는 어떤 그런 파급 효과들을 되게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은 어쨌든 시민기자단 분들이 써주시는 글의 내용이라든지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겠다. 요 정도까지 생각했었는데 그 시민기자단 개인한테도 이런 영향을 되게 미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좀 깊이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2달 2023년부터 시작했던 웹진의 공식적인 배포는 2달 정도? 4번 정도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래요?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또 한 번 또 끊고 가야지 또 재호흡도 숨고르기죠. 하고 숨고르기 한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문화도시가 이제 공식적인 활동이 올해가 마지막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웹진을 곳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문화도시가 끝나더라도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웹진의 모델이 가능할까가 늘 의구심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작은 실험에 제가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또 나머지 실험을 해야 될까를 계속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의 숨고르기로
네. 한번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아, 네. 전혀 오해한 거 없습니다. 저도. 네, 좋습니다. 그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멘트는 뭐 자유롭게 한 번 더 맡겨볼게요. 그래서 저희 웹진을 구독해주시는 분들, 네, 그리고 내 글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한마디씩 저희 뭐 설날이 지나서 구정이 지나서 이제 신년이 인사가 조금 무색하게 됐지만 그래도 봐주시는 독자분들에게 작가로서 기자로서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희선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의 글들을 기다려주시고, 또 읽어주시고, 또 반응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글을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글들을 좀 더 쓰게 될 텐데, 그때까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글을 쓸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읽은 글들을 잠깐 시간 내어서 읽으시면서 영도와 또 영도의 지역과 영도의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해 주시기를, 그런 사랑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화이팅 하세요. 네. 이장쌤. 네. 이때까지 다리너무 영도가 이렇게 지속해올 수 있었던 거는 구독자님들이 글을 읽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애정을 담아주셔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글을 쓸 때마다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이 글을 읽을까? 어떤 거를 또 이렇게 얻어가실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데 남은 이제 그 2개호 동안도 조금 이 글 통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재밌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저희 2월 글도 3월 글도 기대가 됩니다. 저희 다이나믹 영도 또 이번 편은 두 분과 함께 했는데 두 분의 글도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또 다음 달에도 함께 하시는 다른 기자분들을 모시고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 2월호도 잘 부탁드리고 주변에 구독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고 1,500명을 달성할 수 1,500명. 있도록 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